산업 스파이 문제 심각하죠. K기술 훔쳐서 벼락부자 되자. 이것도 말입니다.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첨단 제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이 없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뭐 할 것 없습니다. 철강, 어마어마한 산업 기술을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연구 개발할 필요 없어. 기술 개발 왜 해? 한국서 훔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당장 뭐 중국은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중국은 우리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서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을 더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K기술을 탈취해서 자국 기술의 기술 독립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도 보시면 7년 8개월 새에 산업기술 유출 검거 건수 증가율입니다. 52.1%입니다. 여러분 말이 52.1%지요. 이게 잡힌 건수만 이런 거잖아요. 잡힌 건수만. 안 잡힌 건수는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안 잡힌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 많은 기술들이 해외로 아니면 경쟁사로 쭉쭉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년 8개월 새에 52.1%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작성해서 실제 나온 지표입니다. 지금 2015년에는요. 96건이었잖아요. 2017년에 140건이죠. 그리고 2019년에 보세요. 112건입니다. 2021년에는 89건이고요. 올해는요. 10월까지만 146건입니다. 10월까지만. 역대 최대치고요. 당연히 146건이.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200건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국가정보원하고요.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들 하셨잖아요. 산업 스파이 제대로 잡아야 되고 우리 기술이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 말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산업기술 유출을 검거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실제 검거해서 말입니다. 제대로 형벌을 주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잘 운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조의 강국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기술을 우리가 보호해 가면서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서 초격차 기술만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만 빼간 기술이 39건이에요. 디스플레이는 23건이고요. 자동차는 10건이고요. 2차 전지는 8건, 기계도 8건이에요. 정보통신도 7건이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서 2023년 11월까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잡힌 것만 이 정도라면 안 잡힌 것까지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다. 기술 탈취가 전 세계가 노리고 있는 우리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중국 업체들은요. 우리 기술연구소장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급 연봉의 2배 주겠다. 지급 연봉의 2배 주겠다. 집도 주겠다. 차도 주겠다.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장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연봉이 2배고 차량도 주고 예, 집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직 결심하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장이니까 기술 다 빼갖고 기술 다 빼갖고 그러면 반도체의 기반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빠져나가고요. 디스플레이의 기반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이거 말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형벌을 강하게 매겨야 됩니다. 강하게. 국가 반역죄로 다뤄야 된다니까요. 산업기술을 빼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국가 반역죄로 다루지 않는다면 제가 봐서는요. 심각한 결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결론을 맞느냐.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이대로라면.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세요. 예, 대기업에서는 2018년에서 2023년 10월까지 기업 기술 유출 규모가 74건입니다. 중소기업은 629건이옵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내부 인해서가 510건이고요. 외부가 193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내부인이 기술을 탈취를 해서 해외에다가 팔아먹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한번 팔아서 벼락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력 또 대한민국의 수사력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력이나 수사력 진짜 뛰어나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뭔가 셀 듯 해버리면요.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형벌을 국가 반역죄로 다뤄야 되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지금 빠져나가는 국가 핵심 기술이 너무 많아요. 국가 핵심 기술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52건, 2.52%에 불과했지만요. 2017년에서 2022년에는 35.49%예요. 그러니까 10개 기술이 빠져나가면요. 그중에 3.5개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빠져나가면 나라 망하겠죠. 당연히 망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말입니다.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만 해외 기술 유출이 많이 됐는데 27.3%가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서 무방비로 기술을 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요. 국가에 끼치는 손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국정원이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봤을 때 전체 피해액은 1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발돼서 그 기술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해봤더니 그것이 111조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빙산의 일각 위에 일각만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밑에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K기술 팔아서 훔쳐 팔아갖고 벼락부자 된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반도체에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에도 있고요. 2차 전지나 조선에도 있고요. 최근에는요. 자율주행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핵융합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탄탄히 쳐야 되는 것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탄탄하게 쳐야지요. 예, 이거 단순하게 말입니다. 예, 국민성에 의존한다. 아니 뭐 애국심에 의존한다.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성 여기에 염두를 두지 말고요. 무조건 말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예, 형벌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가 반역죄로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형량이 앞으로 달라지겠죠.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국가 간이 뚜렷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어지러운 시절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좌파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이대로면 예, 대한민국 진짜 무너진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발 우리 국가 지도자들 조심보다는요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되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앙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